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4배나 갈라놓았습니다. 주식이 올라도 불안하고 예금에 넣어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돈 가치가 줄어드는 느낌. 요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 느꼈을 겁니다. 이 불안이 괜한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몇 년째 거의 제자리입니다. 원화로는 월급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소득 가치는 멈춰서 있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환율 1,470원.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 내리면 괜찮아지겠지, 중동전쟁만 끝나면 내려가겠지 라고 희망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환율 급등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쌓아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쌓아가고 있는 구조적인 경고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두 파트로 나뉩니다. 먼저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원화 가치 추락의 진짜 이유를 최신 데이터로 파헤치고,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당장 내 계절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전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용어 다 떼고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환율은 결국 돈의 가치입니다. 돈이 귀해지면 가치가 오르고 흔해지면 떨어지죠. 지난 5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과 미국 둘 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미국은 통화량을 44% 늘렸고 한국은 52% 늘렸습니다. 비슷하게 많이 풀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미국은 돈을 푼 만큼 경제 덩치, GDP가 37%나 커졌습니다. 쉽게 말해 몸무게가 늘어난 만큼 근육도 같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건장한 체격이 된 거죠.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돈은 52%나 풀었는데 경제 덩치는 고작 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근육은 그대로인데 살만 찐 겁니다. 에이, 그건 코로나 때 이야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5년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2분기 4월에서 6월 데이터를 뜯어보니 한국의 돈 풀리는 속도가 미국보다 1.6배나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9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통화량은 작년보다 무려 8.5%나 급증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사람들이 예금을 깨고 ETF 같은 곳으로 돈을 옮겨서 통계가 부풀려진 착시 현상이다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그 착시를 걷어내고 보더라도 실질적인 증가율은 6%대입니다. 여전히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돈이 풀리고 있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경제 체력 대비 돈이 얼마나 과하게 풀렸나를 계산해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미국은 74% 수준인데 한국은 무려 206%입니다. 미국보다 3배나 더 빠른 속도로 돈이 흔해진 겁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데 돈만 계속 풀리니 원화는 마치 공기처럼 흔해지고 있습니다. 흔한 물건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환율이 1,200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진짜 이유이자 우리라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풀린 돈이 경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고여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이게 기업 투자나 소비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금이나 부동산, 빚 갚는 데 묶여 있죠. 이걸 전문 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돈은 풀렸지만 경제를 성장시키는 생산적인 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안에 거대한 고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합니다. 해외 자산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달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약 460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을 환전해야 하는 외환시장의 절대적인 큰손입니다. 원화는 팔고 달러만 사들이는 이 구조.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로 환산한 해외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니 투자를 더 늘리게 되는 자기 파괴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심각성을 알고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상승의 주범이 아니라 환율 방어의 파트너로 쓰기로 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외환 스와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연금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시장 가서 달러 사지 마. 환율 폭등하니까. 대신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달러 빌려줄게.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이 빌려 쓸 수 있는 달러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 약 90조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너무 비쌀 때는 미리 달러를 내다 파는 전략적 환해지까지 동원해서 환율이 미쳐 날뛰지 못하게 막는 방파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훌륭하지만 결국 강력한 진통제일 뿐 수술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딜레마는 여전합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해외 투자를 계속 늘려야만 합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우리 연금을 다 불릴 수 없으니까요. 즉, 정부가 댐을 높게 쌓고 일시적으로 물기를 막고는 있지만 달러를 사야만 하는 거대한 흐름 자체는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장은 없는데 돈만 많이 풀었고 국민연금은 계속 달러를 사야 하는 구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13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단순히 미워해서가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탈출인 셈입니다. 결국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1470원 환율은 일시적인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성장 없이 돈만 풀린 경제와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만들어낸 새로운 표준, 뉴노멀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떨어진다니 내 돈은 어떡하지?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저 뉴스로 흘려듣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기후가 바뀌었다면 옷자림을 바꿔야 하듯 구조가 바뀌었다면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고환율 시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자산 생존 전략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ETF 이름 뒤에 알파벳을 확인하십시오. 가장 먼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 앱을 켜보세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나 ETF 상품명 뒤에 붙은 알파벳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H라고 적혀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적혀있나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4배나 갈라놓았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최근 북미 주식 펀드 수익률을 분석했더니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환 노출형 방품은 11.52%의 수익을 냈고 반면 환율 변동을 막아놓은 환 해지형 방품은 고작 3.92%에 그쳤습니다. 주가는 똑같이 올랐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환 노출형은 주가 상승 플러스 환율 상승이라는 더블 보너스를 챙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국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환율이 오르면 그 손실을 다 메꾸고도 수익이 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같은 강달러 구조에서는 H가 붙지 않은 환 노출 방품이 정답입니다. 달러의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두 번째 전략, 자산의 국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합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외 충격에 선진국보다 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 전 재산을 100% 원화로만 들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몰빵 투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의 최소 30%에서 50%는 구조적으로 강한 달러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국 주식, 달러 단기채, 혹은 달러 MMF도 좋습니다. 하나 더,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들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됩니다. 즉, 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달러 자산을 가진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인플레이션까지 방어해줍니다. 기억하세요. 고환율 시대의 진짜 안전자산은 원화 현금이 아닙니다. 내 구매력을 지켜주는 달러와 원자재입니다. 세 번째 전략, 희망 회로를 끊어내십시오. 환율이 너무 올랐으니 곧 떨어지겠지. 수출 기업들은 환율 오르면 좋다던데 국내 주식 살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덜컥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1470원 같은 임계점을 넘으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떠납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어도 외국인이 시장 전체를 팔고 떠나면 주가는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막연한 기대로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상관관계를 지켜보며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우린 유연해야 합니다. 언젠가 환율이 꺾이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1. 미국 연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할 때. 2.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대금으로 돌아올 때. 이런 신호가 보이면 그때는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환 노출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된 국내 우량주를 줍거나 환 해지 상품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방패를 튼튼히 할 때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어떤 종목이 대박 날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 돈을 어떤 통화로 담아둘까가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부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구조가 바뀌면 선택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